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 나이가 들고 결혼까지 한 상태지만 내 부모가 사라져서 고아가 된다는 것, 당해보니 그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있었다면 저는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가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딸이 되어 드렸을 겁니다. 사소한 부모님과의 언쟁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저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고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을 끊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 때문이었었는데요. 여기 사연도 보면 형제들과의 불화가 자주 등장을 하고는 하는데 저 또한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불화로 인해 제가 그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상황이었었죠. 저희 부모님은 오빠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안 주고 오빠한테만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오빠한테 속아서 아니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척하면서 돈을 해다 바치는 부모님이 못마땅했었어요. 오빠는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 사유는 기가 막히게도 바람이었습니다. 사람 보면 한숨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오빠를 보면 한숨이 아니라 욕이 나왔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리할 수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엉망으로 사람이 사는 건지, 그리고 어쩜 저렇게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있는 건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당했는데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그것도 살림 차린 곳이 바로 저희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결국 제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였어요. 부모님께 여자와 살고 싶으니 집을 마련해 달라는 오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본인들의 집을 오빠와 그 여자에게 내어주고 원룸으로 가신 부모님. 오빠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원해서 당신들이 먼저 오빠에게 제안을 한 것이라고 끝까지 쉴드를 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땐 욕도 안 나오더군요. 이게 뭐야? 왜 이곳에서 사는 건데 그 새끼가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그런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빠는 싫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랑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한 거야. 정말이야. 아니, 오빠가 그 여자랑 산다고 하잖니. 그리고 그 여자도 네 오빠랑 산다고 하고 방 한 칸 없이 빈몸인 너 오빠와 살아주겠다고 하는데 어쩌니? 이렇게라도 해줘야지. 우리가 한 거야. 정말이야. 오해하지 마라. 정말 징글징글하다. 어? 징글징글해. 내가 나 안 준다고 이러는 것 같아? 오빠한테만 해주지 말고 나 좀 해달라고 이러는 것 같냐고. 자식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오빠라는 놈을 버리는 행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는 멍청할 수가 있어? 이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럼 어쩌겠니? 어쩌겠니? 자식을 버려? 부모가? 그럴 순 없지.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들어오는 법이야. 너는 똑똑하고 네가 알아서 네 앞가림 잘하지만 네 오빠는 안 그렇잖니. 네 오빠라고 그러고 싶겠어? 아우, 제발. 네 오빠 비난 좀 그만해. 엄마 아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어? 나는 부모 갉아먹는 자식이라면 버릴 것 같아. 차라리 연약한 자식은 내버리는 그런 동물들이 더 현명한 것 같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말아요. 이러고 사는 거 나도 이제는 보기 지겹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 않은 그 새끼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이젠 내 인생에서 다들 나가라고. 다신 안 봐.
몇 번 연락이 오기도 했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저는 무시와 냉담으로 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라는 사람은 같이 살던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되고, 본격적으로 연세 드신 그 두 분에게 얹혀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빠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동생 덕 좀 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물려받아서 편히 사는 거라고. 저게 인간입니까? 저런 인간들 주변에 없을 것 같죠? 제 오빠라는 사람만 특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런 인간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이 있답니다. 한심한 인간들과 함께 숨을 쉬는 것조차 짜증이 나는데 그런데 저게 내 혈육이라니?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제가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된 건 결혼을 앞두고였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결혼 소식은 알려야 하는 것이고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건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본인도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했고 남편과 저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죠. 10년 만에 본 부모님은 많이 여의었었고 그리고 그 오빠라는 놈은 지방에서 일을 하며 산다 하더군요. 굳이 저 결혼하는 거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오빠를 감싸던 분들이었는데 얼마나 학을 뗐으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저리 마음이 변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간간히 남편이 제안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거나 연락을 드린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과 화해하기를 바랐었어요. 그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고 했고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은 아주 잘 알아. 그런데 그게 어디 부모님 잘못이겠어? 나 같아도 못난 자식이 눈에 더 가겠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리고 지금은 지원 안 해주시는 것 같더만. 우리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으셨고, 게다가 나는 형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잖아. 이것 또한 부모님께서 당신을 위해 커버를 쳐주시는 걸 거야. 지금은 당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좀 달라지긴 했어요. 부모님의 행동들이.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의 눈에는 오직 오빠만 보였을 텐데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고 저는 부모님과 화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부모이지만 낯선 것도 있었고 그동안 내가 알던 내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들도 너무 많았었고 급작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듯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더라고요. 오빠를 보러 지방에 내려가셨던 부모님, 밤 늦게 출발하시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이미 사고가 난 상태였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저희 부모님은 그 사고 차량으로 바로 돌진을 하고 마셨거든요. 고속도로다 보니 속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실 운명이었는지 부모님은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오빠를 그때 보았네요. 부모님 보내드릴 때. 울고 또 울고 오빠는 거의 실신 지경까지 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가소로운 거예요. 지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리고 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아는데 저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변했던 것처럼 절대로 인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빠라는 인간도 변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재산을 탐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무슨 자식이었냐고.
걱정 안 시키는 자식은 너였으니 네가 알아서 정리를 하라. 그리 말한 뒤 그냥 돌아가더군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울먹여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었네요. 저는 일하던 것을 잠시 중단을 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랬나 자책도 되고 그냥 빈 집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았어요. 후회를 하며 되돌리고 싶은 시간만큼 그렇게 그 현실의 시간도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남편과는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던 터라 그냥 시간을 좀 보내라고 말을 한 뒤였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전화기에 계속해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뜨는 거예요. 어머니. 내 엄마는 없지만 제게는 시어머니란 존재가 있었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는 아주 좋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제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딱히 이렇게 한다라고 꼬집어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하시는 그런 분이셨죠. 집엔 언제 올 생각이니? 너 지금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고 있어. 그건 알고 있니? 언제 돌아올 거야? 네가 거기 있는다고 해서 너희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지. 조금 더 있을 생각이에요. 어머니, 지금 제가 통화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죠. 아이고,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가시니까 서운하냐? 그래? 예. 너는 지금 너만 생각하냐? 지금 혼자 있을 네 남편은 생각 안 해? 그리고 너는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는 생각 안 하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그 사람과 어머니를 배려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오빠가 너 보고 정리하라고 했다며. 거기서 주접 떨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들어오도록 해라. 너도 부모 보내면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냐? 나중에 나한테도 후회 안 하려면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디? 어서 와라. 나 지금 너희 집에 있어. 아들이 혼자 있는 거 신경 쓰여서 와 있는데 딱 오늘까지만 기다려 줄 거다. 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팔렐레 있으면 나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다. 아니 인연 끄는 건 저였으면서 우리 아들이 뭐 잘못이라고 지금 이런 피해를 봐야 하니? 얼른 돌아와. 거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얼른 돌아오라고. 뭐요? 정신 못 차리고요? 팔렐레? 이혼을 시켜요? 그래, 이혼.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게 그게 마누라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할 짓이니? 봐준데도 한계가 있어. 네가 정신 팔려있는 동안 그 피해는 다 우리 아들이 보고 있잖아. 더불어 나도 보고 있고. 우리 아들이 이해심이 워낙 넓어서 괜찮다, 괜찮다니깐 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나 본데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네가 잘난 며느리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계속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이혼해라. 당장 이혼하고 정리하라고. 부모 잃고 미칠 지경으로 있었던 며느리에게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아무리 제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순간에 저리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아내는 그럴 자유도 없는 거랍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한 것을요. 그 내용까지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라고 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형님이란 사람이 마음 변해서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논하면 어찌할 거냐고. 정신을 놓고 있어도 되니 다 정리를 하고 집에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남편입니까? 이게 남편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뭐야? 지금 오빠가 부모님 재산 탐낼까 봐 나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니? 집에 와서 정신을 놓고 있으라고? 아, 어머니는 아까 나보고 여기서 추잡하게 있지 말라고 하던데 그 말은 집에 가서 추잡하게 있으라는 말이었네. 부모님 재산 다 정리하고 통장에 넣어둔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아, 엄마의 말 너무 곡해하지 마. 엄마도 힘들지 않겠어?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손가락 관절도 좋지 않잖아. 그런 양반이 매일 나 밥 해주느라 고생을 하신다고. 그리고 형님 일도 그래. 사람 마음 모르는 거잖아. 당신 보고 정리하라 했잖아. 그럼 얼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나는 세게 말을 못하니까. 그래. 엄마한테 좀 세게 말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이혼? 아이, 그건 엄마가 너무 나간 거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당신을. 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가야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거기 내 집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마치 돌아가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처럼 말을 하니? 너네 웃긴다, 정말. 빌어먹고 사는 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하고 내 관계 중재하려는 너 보고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도 그리고 네 엄마도 별거 없구나. 결국엔 내 부모 재산이었네. 어? 그거였었네. 야, 이혼해. 니들이야말로 추잡하게 내 집에 있지 말고 당장 좀 나가줄래? 너는 정리할 것이 있을 테니 우선 네 엄마부터 나가라고 해줄래? 정신을 차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나가기 전에 저는 우선 제 짐을 좀 들고 나오려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비번이 변경이 된 겁니다. 분명 안에 시어머니 계신데 그거 알고 있는데 아무리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사람 있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도어 수리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문짝 뜯어내 버렸습니다. 제 집이니까 아무 상관 없었으니까요. 문짝 뜯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니 그 안에 시어머니 계시더군요. 뜯어진 문을 보고 황망해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추잡하게 있지 말고 나가시죠? 제가 지금 우아하게 문자가 뜯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나가세요. 되도 않은 말 하면서 나를 건드려? 내가 내 부모하고도 연 끊은 사람인데 남 같은 당신들한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하, 당신들은 더 쉬워. 알아? 당신들은 컴이라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은 팔아버렸습니다. 그 집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자는데 계속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선 몸도 좀 아프고 이상한 꿈도 많이 꾸고 가위도 눌리고 했었는데 지금 부모님의 집에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 속내가 시커머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 끊어버리고 당신들은 없지만 당신들이 살던 곳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지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내려가서 보고는 하는데 부모님 보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꼭 아침에 아니면 대낮에 저를 보내곤 합니다. 올라와서 함께 지내자 하니 지금 생활이 좋다고 도와줄 것 없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들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마음 한켠이 헛헛합니다. 지금도 멍 때리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지긴 하겠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글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힘든 나날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긴 합니다. 부모님 보내고 이혼까지 참 다사다난했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